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국제유가가 끝을 모르고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우디 빈살만을 중심으로 중동에서 원유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분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푸틴까지 가세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에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준금리를 더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경제가 무너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내부적으로 이미 지금의 금리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올리기보다는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지를 확인하자는 게 컨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에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FOMC가 열립니다. 작년에만 해도 이 회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모든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렇지만 이제는 금리 자체가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큰 관심사까진 아닙니다. 이미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99%입니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무조건 동결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파월도 최근에 힘이 빠져 있습니다. 예전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번 회의 때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긴 하죠. 다른 회의와 달리 3월, 6월, 9월, 12월 회의 때에는 단순히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연준은 미국의 성장률, 실업률, 이러한 지표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GDP, 성장률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연준에서 2023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4%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6월 달에는 이것을 1.0%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3월 달에 비해 미국 경제가 더 튼튼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리 인상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수치가 이번 9월달 발표 때 조금은 낮아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국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번에는 2.0%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미국 경제가 2%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연준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지, 만약 이것보다 조금 적게 본다면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연준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앞으로 더 동결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번 회의 때에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그 다음날 열리는 이벤트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일본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실은 며칠 전 일본 중앙은행 총재께서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이것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영상으로 다뤄드리기도 했었고요. 일본은 장기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낮은 이율의 엔화 자금을 빌려서 미국과 신흥국 시장의 주식 채권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엔화 강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엔화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자금 청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과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투자 자산들이 전 세계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금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2년 아베가 집권하면서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을 꾸준히 뿌리자 엔화는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인데 환율이 상승할수록 엔화 약세, 환율이 하락할수록 엔화 강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 이후 엔화는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적당한 약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0%에서 5%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만 보면 금리 차이가 훨씬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자금 유출 압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단기금리 이야기죠. 혹시 장기금리는 상황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10년물 국채금리를 비교해봤습니다. 위쪽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이고 아래쪽은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3년 전에는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0.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3.8%까지 벌어졌네요. 3년 전만 해도 미국이 일본에 비해 금리를 더 줬는데 지금은 3년 전보다 3.8%나 더 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면 돈을 들고 어디로 가겠나요? 저 같으면 일본에서 돈을 빼서 미국에 투자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환율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엔화 환율을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역대급 엔화 약세가 보여주면서 환율이 피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엔화 약세가 진정이 되었지만 현재 다시 스물스물 엔화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자꾸 엔화 약세 보이면 금리 올린다? 이런 식의 협박 아닌 협박을 날리고 있습니다. 엔화가 약세라는 것은 현재 일본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자금 유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의 물가도 오르고 있죠. 하지만 엔화도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국 화폐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 물가는 하락하지만 수입 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안 그래도 국제 유가가 오르는데 일본이 수입할 때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질 수 있고 일본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금리 인상을 미루다가 물가 폭등을 맞이하고 뒤늦게 기준금리를 올릴 바에는 차라리 미리미리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선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할까 말까 일본 우에다 총재는 엄청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왼쪽은 일본의 국가 세입이고 오른쪽은 일본의 국가 세출입니다. 모두 2022년 기준이에요. 세금이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어디에 쓰이는지 정리된 자료인데요. 이 중에 맨 아래쪽만 보겠습니다. 일본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어 사주는 식으로 국채를 매입해서 22년에 36조엔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채는 공짜로 발행할 수 없죠.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으로 2022년에 24조엔을 지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12조엔 정도 국채를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죠. 하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 변제의 지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써있는 숫자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일본 국민이 내는 세금 100%를 국채 이자를 내는데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일본도 금리를 올리기는 싫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에다 총재가 먼저 나서서 마이너스 금리 탈피 이야기를 꺼낸 것이겠고요. 미국, 유럽, 너네들 기준금리 그만 올려라. 계속 올리면 나도 올린다. 내가 올리면 엔화 자금 다 빠져나가는 거 알지? 너네들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경고를 날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이밍 좋게 유럽 경제가 현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금리를 그만 올릴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라가르드 총재께서 마지막 금리 인상을 암시한 듯한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금리 인하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도 경제가 좋지 않아야 금리를 그만 올리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요. 이것은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3분기 GDP 전망치입니다. 초록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전망치가 이런 식으로 상승했었다가 최근 들어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좋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준회의 때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만약에 파월 연준의장이 추가 동결을 암시하는 인터뷰만 해준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만약 파월이 또 심각하게 센 발언을 하게 된다면 일본도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연준 회의도 정확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날 열리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역시 멘트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월 달에는 약간은 조심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국제유가가 꺾이기만 하면 해피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제가 국제유가에 대한 영상도 제작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